부산 해운대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시간. 그랜드 호텔의 26층 스카이바에는 중학교 졸업 20주년을 맞은 동창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명품 드레스와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여자가 조용히 로비를 걸어 들어왔어요. 바로 한지우였습니다. 지우는 몇 년 전부터 써온 낡은 크로스백을 어깨에 메고 소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다른 동창들과 비교하면 정말 수수한 모습이었죠. 호텔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걷는 발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주변에서는 비싼 향수 냄새가 났고 명품 가방을 든 여자들의 하이힐 소리가 리드미컬하게 울려 퍼졌어요. 스카이바 입구에서 잠시 망설이던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무서워서 떨리는 게 아니라 기대감과 긴장감이 섞인 복잡한 마음이었거든요. 이제는 어른이 되었으니 다를 거야. 혹시라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스카이바 안쪽에서는 이미 파티가 한창이었어요. 부산 앞바다의 야경이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풍경보다도 더 눈에 띄는 건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이었어요. 김보라가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으며 큰 소리로 떠들어대고 있었죠. 오늘 내 룩 어때요? 이 드레스 500만 원짜리거든요. 이탈리아에서 직접 가져온 거예요. 보라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만 명인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명품과 고급 레스토랑 사진을 올리며 화려한 삶을 자랑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죠. 옆에서는 서윤아가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과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어요. 요즘 예약이 3개월씩 밀려 있어요. 강남에서도 우리 병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유나는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자신의 사진이 담긴 명함을 여기저기 돌리고 있었습니다. 박하리는 변호사 명함을 나누어주며 자랑에 여념이 없었어요. 최근에 대기업 법무팀과 계약을 맺었어요.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답니다. 하린의 명함에는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라고 인쇄되어 있었죠. 지우는 구석진 테이블 하나를 찾아 조용히 앉았어요. 부산 앞바다의 야경이 창밖으로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지만 지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의 기억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혼자였었죠. 반에서 가장 조용한 아이, 책만 읽는다고 책벌레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소녀. 낡은 교복을 입는다고 거지라고 놀림받았던 그 시절 말이에요. 중학교 3학년 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김보라, 서윤아, 박하린. 이 세 사람은 중학교 때 반의 인기 삼총사였어요.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집도 부유했죠. 그리고 지우를 집단으로 괴롭히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야, 책벌레. 오늘도 도서관 갈 거야? 너희 엄마 청소하시지? 우리 집도 좀 청소해줘. 지우야, 너 때문에 우리 반 평균 떨어져. 이런 말들을 매일같이 들어야 했던 지우에게는 학교 생활이 지옥과 다름없었어요. 점심시간마다 혼자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어야 했고 체육 시간에는 항상 마지막에 선택받는 아이였죠. 유일한 친구는 이민지뿐이었는데 민지가 지우를 감싸려 할 때마다 새 아이들은 더욱 심하게 괴롭혔답니다. 너도 책벌레 편 들 거야? 그럼 너도 우리가 싫어하는 리스트에 들어가는 거야. 이런 협박을 들으면서도 민지는 끝까지 지우의 편이었어요. 지우는 과일 주스를 천천히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모두 어른이 되었으니까 달라졌을 거야. 아마 그때 일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몰라.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해 줄지도 몰라.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과일 주스를 천천히 마시며 생각에 잠겨있던 지우 앞으로
누군가가 다가왔어요. 높은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차면서 점점 가까워졌죠. 지우가 고개를 들어보니 바로 김보라, 서유나, 박하린이었어요.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리를 지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머, 한지우 맞지? 와, 정말 변한 게 없네. 그때 그 모습 그대로야. 보라가 작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예전과 같은 비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라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어요. 정말 반갑다, 지우야. 몇 년 만이야? 유나가 가짜 친근감을 표현하며 말했어요. 유나는 의사답게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위에 걸친 자켓은 명품이었죠. 지우야, 너 지금 뭐 하고 지내? 하린이 물었어요. 하린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일해. 지우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떨림이 전혀 없었어요. 도서관? 그럼 공무원이야? 와, 그래도 안정적이긴 하겠다. 유나가 말했어요. 그런데 그 표정에는 동정하는 듯한 미소가 떠 있었죠. 근데 월급이 얼마나 돼? 요즘 공무원도 힘들다던데. 요즘 시대에 도서관을 누가 가? 다 인터넷으로 보는데 말야. 할인이 비아냥거렸죠. 종이책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니야? 세 사람은 지우의 소박한 옷차림과 낡은 가방을 흘끈거리며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지우가 입고 있는 원피스는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산 것 같았고 가방은 몇 년은 사용한 듯 보였거든요.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모습이었죠. 여전히 남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자신들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너 결혼은 했어? 애는 있고? 보라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어요. 마치 지우의 사생활을 캐내서 또 다른 놀림거리를 찾으려는 듯한 태도였죠. 결혼했어. 남편은? 회사 다녀. 지우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회사가 뭔데?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 보라가 다시 물었어요. 설마 너처럼 공무원이야? 아니면 작은 회사? 대기업이야? 중소기업이야? 유나가 끼어들었어요. 요즘 취업하기 힘든데 어떻게 만났어? 소개팅? 아니면 연애? 할인도 궁금해했어요. 결혼한 지는 얼마나 됐어? 지우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주스를 마실 뿐이었죠. 그런 지우의 모습이 세 사람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반응하지 않는 지우가 오히려 이상했거든요. 야, 우리가 물어보는데 왜 대답을 안 해? 할인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성격이 그렇네.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싫어하고. 맞아. 중학교 때도 항상 혼자였잖아. 친구도 민지 하나뿐이었고. 보라가 비웃었어요. 그러고 보니 민지는 뭐 해? 아직도 연락해? 유나가 물었어요. 그때 이민지가 다가왔습니다. 지우야, 여기 있었구나. 찾았어. 민지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있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지고 있었죠. 예전처럼 지우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어머, 이민지도 왔네. 오랜만이다. 보라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민지에 대한 기억도 좋지 않았거든요. 항상 지우를 감싸주던 아이였으니까요. 응, 오랜만이다. 민지는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중학교 때 이 세 사람이 지우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할인이 지우의 일기장을 빼앗아 반아이들 앞에서 읽었던 일, 보라가 지우의 도시락에 모래를 뿌렸던 일, 유나가 지우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열쇠를 숨겼던 일들 말이에요.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유나가 화제를 돌렸어요. 그런데 민지야, 너는 뭐 해? 결혼했어? 초등학교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어.
아직 결혼은 안 했고. 민지가 간단히 답했어요. 아, 선생님이구나. 좋겠다. 방학도 있고. 할인이 말했어요. 그런데 지우야, 남편은 뭐 하시는 분이야? 아까부터 말을 안 하네. 보라가 다시 지우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회사원이라고 했잖아. 지우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어떤 회사인데? 대기업이야? 중소기업이야? 할인이 끈질기게 물었죠. 이름 정도는 들어봤을 만한 회사야. 지우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세 사람의 궁금증은 더욱 커졌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을 때였어요. 김보라가 갑자기 지우의 가방을 잡아당겼습니다. 이거 어디서 산 거야? 동대문 시장? 가방이 뒤집어지면서 도서관 도장과 낡은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몇 장 안 되는 지폐와 도서관 직원증이 보였죠. 도서관 도장까지 가지고 다니네. 진짜 책벌레답다. 할인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지우야, 솔직히 말해봐. 너 지금 얼마나 벌어? 우리는 다 성공했는데 너만. 유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부끄러웠던 거죠. 지우는 조용히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주웠어요.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런 지우의 여유로운 모습이 세 사람을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때 할인이 들고 있던 와인 잔을 지우의 머리 위로 기울였어요. 어머, 미안. 실수였어. 붉은 와인이 지우의 머리카락과 옷에 떨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동창들이 어머나 하며 놀랐어요. 하지만 누구도 나서서 도우려 하지는 않았죠. 여전히 예전과 같았어요. 방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지가 급히 냅킨을 가져왔어요. 지우야, 괜찮아?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머리카락에 와인을 닦았어요. 괜찮아, 민지야. 실수일 수도 있잖아. 그런데 지우의 목소리에는 이상하게 여유가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미안, 정말 미안해. 내가 실수한 거야. 할인이 거짓으로 사과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죠. 그래, 괜찮아. 지우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아 주스를 마셨습니다. 그 평온한 모습이 세 사람에게는 더욱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울면서 도망갔을 텐데 지금의 지우는 달랐거든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 보라가 유나의 귀에 속삭였어요. 그러게, 너무 여유롭잖아.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 유나가 대답했죠.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그래도 지우야, 옷이 젖었으니까 화장실에서 좀 씻어. 우리가 같이 가줄까?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지우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때 갑자기 스카이바가 소란스러워졌어요. 호텔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웨이터들이 비싼 샴페인 병들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전문 DJ까지 등장했죠. 최신 음향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동창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의아해했어요. 갑자기 파티 분위기가 훨씬 화려해지고 있었거든요. 고급 샴페인들이 테이블마다 놓이기 시작했어요. 돔 페리뇽, 크리스탈, 루이 로데러 같은 병당 수십만 원짜리 샴페인들이었죠. 그리고 캐비어, 송로버섯, 랍스터 같은 고급 안주들도 함께 나왔어요. 호텔 매니저가 마이크를 잡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한 손님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특별 이벤트입니다. 모든 분들이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매니저의 옷차림도 평소보다 훨씬 격식을 차린 모습이었어요. 동창들은 완전히 신이 났어요. 갑자기 돈 안 들이고
호화로운 파티를 즐길 수 있게 된 거니까요. 보라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와, 여러분. 지금 부산 최고급 호텔에서 동창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이벤트가 완전 대박이에요. 보라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폰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죠. 우와, 부럽다. 샴페인 진짜야? 같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이거 진짜 돔 페리뇽이야. 100만 원짜리 샴페인이라고. 보라가 샴페인 병을 화면에 비추며 자랑했어요. 유나와 할인도 신나서 샴페인을 따르고 고급 음식들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있겠어? 완전 럭키데이네. 하며 즐거워했죠. 다른 동창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운 고급 음식과 술을 공짜로 즐기는 기회니까 모두들 신이 났거든요. 사진도 마구 찍어대고 각자 SNS에 올리기 바빴어요. 우리 반 동창회 레벨 봐. 완전 럭셔리하지? 이런 대접 받는 거 보니까 우리도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증거야. 이런 말들을 하며 자화자찬했어요. 그런데 지우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서 과일 주스만 마시고 있었어요. 주변의 화려함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마치 이런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지우를 바라봤지만 지우는 괜찮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어요.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매니저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손에 두꺼운 폴더를 들고 있었죠. 그 안에는 계산서가 들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만 계산서입니다. 매니저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계산서? 무슨 소리예요? 이벤트라고 하셨잖아요. 보라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라이브 방송도 급히 끊었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네요. 매니저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특별한 손님의 요청으로 준비한 이벤트가 맞습니다만 비용은 참석하신 분들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동창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그럼 얼마인데요?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매니저가 계산서를 펼쳐 보였어요. 샴페인, 캐비어, 랍스터, DJ 비용까지 포함해서 총 2천만 원입니다. 순간 스카이바가 조용해졌어요. 2천만 원을 여기 있는 동창들이 나누어 내야 한다는 건데 대략 30명 정도 되니까 한 사람당 거의 70만 원씩은 나와야 하는 금액이었거든요. 뭐라고요? 2천만 원이요? 우리가 주문한 것도 아닌데. 유나가 소리쳤어요. 이건 사기 아니에요? 미리 말씀을 안 해주시고. 보라가 휴대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동창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어요. 누구도 그런 큰 돈을 갑자기 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방금까지 신나게 즐기던 사람들이 모두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지? 내 통장에 그런 돈 없는데. 신용카드 한도도 부족하고.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우만은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오히려 조용히 시계를 보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혼란이 절정에 달하고 있을 때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깔끔한 정장을 입은 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는데 고급 브랜드의 정장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호텔 직원들이 모두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매니저부터 웨이터까지 모든 직원들이 긴장한 모습으로 그를 맞이했어요. 마치 정말 중요한 인물이 온 것처럼 말이죠. 동창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했어요. 회장님, 누구지? 하며 서로 수근거렸죠. 그런데 그 남성은 주위의 시선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곧바로 지우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걸어왔어요. 동창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자기야. 그가 지우에게 다정하게 말했어요.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신에 차 있었죠.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도 환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진짜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편안함이 흘렀죠. 김보라, 서윤아, 박하린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방금 전까지 지우를 무시하고 놀렸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세 사람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괜찮아. 일 끝났어? 지우가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마치 매일 이런 대화를 나누는 부부처럼 말이죠. 응, 이제 시간 괜찮아. 회의가 좀 길어졌네. 그가 대답했죠. 중국지사와 화상회의 때문에 늦었어. 미안.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나도 동창들이랑 이야기하고 있었어. 그가 동창들을 바라보며 시선을 돌렸어요. 그 눈빛에는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는 느낌이 들었죠. 지우야. 보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분이 혹시 내 남편 최도현이야. 지우가 담담하게 소개했어요. 마치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죠. 도현은 동창들을 바라보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지우 남편 최도현입니다. 그리고는 정장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정중하게 건넸죠. 테크노바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함은 고급 종이에 금박으로 인쇄되어 있었어요. 테크노바 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최도현이라고 적혀 있었죠. 유나가 명함을 받아보는 순간 기절할 뻔했어요. 손이 떨렸거든요. 테크노바 코퍼레이션? 그 유명한 IT 회사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도현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혹시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나 AI 솔루션 사용해 보셨나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할인이 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타이핑도 안 될 정도였죠. 한국 IT 기업 매출 상위. 기업 가치 50조 원. 할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보라도 검색을 해봤어요. 최도현이라는 이름을 치자마자 수없이 많은 기사들이 나왔거든요. 젊은 기업가, 혁신적인 경영자, 한국의 미래를 이끌 인물, 글로벌 IT 기업, 성공신화 같은 수식어들이 가득했어요. 이거 진짜야? 유나가 중얼거렸어요. 검색 결과에는 도현의 사진도 나와 있었는데 바로 눈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맞았어요.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습, 국제 컨퍼런스에서 강연하는 모습,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까지 나와 있었죠. 세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파랗게 변했습니다. 방금까지 자신들이 무시하고 놀렸던 지우가 이런 대단한 사람의 아내였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가 중 한 명의 부인을 자신들이 무시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보라가 중얼거렸어요. 주변의 다른 동창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테크노바 코퍼레이션이면 완전 대기업이잖아. 지우가 그런 사람과 결혼했다고? 우리가 알던 그 지우 맞아? 도현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정중했지만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여기 있었거든요. 그가 스카이바 한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VIP룸에서 모든 걸 다 봤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가리킨 곳을 바라봤어요. 스카이바를 내려다볼 수 있는 특별실이 있었죠. 그곳은 호텔의 최고급 손님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스카이바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죠.
제 아내에게 와인을 끼얹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도 다 봤어요. 도현의 목소리에는 억제된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가방을 뒤지는 것까지 말이에요. 보라가 급히 변명했어요. 그건 실수였어요. 정말 실수였고 장난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우리 옛날 친구끼리 농담한 거예요. 장난이라고요? 도현이 보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제 아내를 우습게 본 게 장난인가요? 성인이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옷에 와인을 뿌리는 게 장난인가요? 도현이 태블릿을 꺼내며 호텔 직원에게서 자료를 받았어요. 미리 준비해온 것 같았죠.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각종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잠시만요. 제가 여러분에 대해 조사한 게 있어서요. 도현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궁금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세 사람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일인지 예감이 좋지 않았거든요. 김보라 씨, 요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시죠? 도현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만 명 정도 되시더군요.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SNS 플랫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광고 수익도 저희 시스템을 통해 받으시고 계시고요. 보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의 수입원이 모두 도현의 회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인스타그램 광고 수익의 80% 이상이 테크노바의 광고 플랫폼을 통해서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보라 씨가 운영하시는 온라인 쇼핑몰의 결제 시스템, 배송 관리 시스템, 고객 관리 프로그램도 모두 저희 자회사 제품이시더군요. 보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사업이 완전히 도현의 회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서윤아 씨는 피부과를 운영하고 계시죠? 도현이 계속했어요. 강남에 있는 유나 피부과 맞죠? 예약 시스템부터 고객 관리 결제 처리, 의료 기록 보관까지 모두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고 계시네요. 병원 운영에 꼭 필요한 시스템들이죠. 유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병원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도현의 회사 시스템이 필수였거든요. 하루라도 시스템이 중단되면 병원 운영이 마비될 정도였어요. 그리고 유나 씨 병원의 주요 고객 중에 저희 회사 임직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직원들에게 복리후생으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중 하나가 유나 씨 병원이거든요. 유나의 얼굴도 완전히 창백해졌어요. 박하린 씨,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죠?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시고. 도현이 미소를 지었어요. 법무 관련 소프트웨어와 케이스 관리 시스템, 판례 검색 프로그램 모두 저희 제품이시더군요. 하리는 이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법무법인이 사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가 테크노바 제품이었거든요. 그리고 고객 중에 제 지인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네요. 도현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어요. 저희 회사 고문 변호사님들, 협력업체 대표님들, 투자사 임원분들, 할인 시 고객의 60% 정도가 저와 관련된 분들이시더라고요. 할인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자신의 사업이 완전히 도현의 인맥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세 사람이 동시에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보라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희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지우를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됐어요. 유나도 고개를 조아렸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하죠?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주변의 다른 동창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런 반전을 누가 예상했겠어요? 조용했던 지우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의 아내였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 지우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우에게 집중되었죠. 무릎 꿇지 마. 지우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단했어요.
그건 내가 원하는 사과가 아니야. 세 사람이 고개를 들어 지우를 바라봤어요. 지우의 얼굴에는 이상하게 평온한 미소가 있었죠. 분노도 없었고 복수심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너희가 힘 앞에서 굴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게 아니야. 지우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냥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걸 듣고 싶었을 뿐이야. 지우는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원망이나 분노 대신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죠. 우리 모두 이제 35살이야. 중학생이 아니라고. 어른이 되었으면 어른답게 행동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보라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지우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심했어.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건 우리였어. 맞아. 우리가 잘못했어. 유나도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너를 무시하고 깔보고. 정말 부끄러워.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배우지 못했나 봐. 지우야, 나도 정말 미안해.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변호사가 되어서 정의를 말하면서 정작 가장 기본적인 인간다움을 잊고 살았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할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사실 나도 오늘 너희를 만나는 게 두려웠어. 또 상처받을까봐. 민지가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지우야,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이렇게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다니. 도현이 지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자기야, 정말 멋져. 복수할 수도 있었는데 용서를 선택하다니. 복수는 나를 더 힘들게 할 뿐이야. 지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도현이 세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지우의 남편으로서 여러분을 용서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로 달라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세 사람이 동시에 말했어요. 도현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자기야, 집에 갈까? 오늘 피곤했을 것 같은데. 응. 지우가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민지를 바라보며 말했죠. 민지야, 고마웠어. 예전처럼 나를 지켜주려고 해서. 당연한 거야, 지우야. 민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지우와 도현이 스카이바를 나가려는데 매니저가 다가왔어요. 회장님, 그럼 계산은? 아, 그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도현이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은 모두 잊어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추억으로 남겨두세요. 동창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2천만 원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걱정이 많았거든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지우와 도현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스카이바에는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방금 벌어진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보라가 중얼거렸어요. 지우가 우리보다 훨씬 성숙했어. 유나가 답했어요. 석 달이 지난 후 부산 해운대 해변가의 작은 카페에서 지우와 민지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오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보라 요즘 어떻대? 민지가 물었어요. 광고 계약이 다 끊어져서 일반 회사에 다닌다더라. 그래도 SNS에는 여전히 허세 가득한 글을 올리던데. 지우가 웃으며 답했어요. 유나는 병원 환자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 할인이는 변호사 사무실을 옮겼고. 그래도 좀 심한 거 아니야? 너무 큰 타격을 준 것 같은데. 민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휴대폰을 꺼냈어요. 민지야, 나도 20년 동안 상처받으며 살았어. 그런데 아직도 진짜로는 변하지 않은 것 같아. 휴대폰 화면에는 보라의 SNS가 나와 있었어요.
여전히 가식적인 글들과 과장된 사진들로 가득했죠. 와, 아직도 이런 식이야. 겉으로는 사과했지만 본질적으로는 변한 게 없어 보여.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도현이 들어왔어요. 미안, 늦었지? 회의 끝났어? 지우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응, 오늘은 일찍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지 씨,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도현 씨. 저녁 같이 드실래요? 도현이 제안했어요. 괜찮아요. 신혼부부끼리 드세요. 민지가 일어나려 했죠. 무슨 소리야, 민지야. 우린 결혼한 지 3년이나 됐어. 지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도현도 웃으며 민지에게 말했어요. 민지 씨, 지우가 중학교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때 지우를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요. 당연한 거였어요. 지우는 정말 착한 아이였거든요. 그런 아이를 괴롭히는 걸 보면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민지가 따뜻하게 답했어요. 세 사람은 카페를 나와 해변으로 걸어갔어요. 석양이 부산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갈매기들이 파도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해. 그때는 전혀 몰랐는데 도현 씨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실 줄이야. 민지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나도 처음에는 놀랐어. 소개팅에서 만났는데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았거든. 지우가 추억에 잠겨 말했어요. 그때 지우가 도서관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잖아요. 도현이 지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어요.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있던 무거운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이제야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아. 지우가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뭐라고? 도현이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지우가 미소를 지었어요.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들에게 상처받지 않는 거였어. 이제야 깨달았어. 민지가 지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맞아, 지우야. 내가 행복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세 사람은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뒤에서는 파도 소리가 따라왔고 앞에서는 따뜻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 상처가 지우를 주저앉히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어 있었거든요. 해가 완전히 떨어지자 부산의 야경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도현과 민지와 함께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였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야.